자, 전혀 다른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11일 날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국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뒤집혔는데 리얼미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응답률 꽤 낮은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된 거냐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떠나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당 지지율 분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6.0%가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PK 부울경에서 3.6%가 올랐어요. 40대 10.5% 올랐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국민의힘은 TK에서 12.1%가 올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TK 4.8% 빠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울경이 올랐고요. 근데 중요하죠. 왜? 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취임은 서울에서는 5.1%가 떨어졌는데 부울경에서는 4.7%가 떨어졌어요. 대구 경북에서 12.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취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결속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정작 중요한 지역은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막 5% 6%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폭락이 맞거든요. 여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발견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40대에서 높아지고 있고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40대하고 50대를 좀 30대, 40대, 50대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직업별로에서도 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체감하는 지수가 여기서 많이 표출되기 때문인데 이런 쪽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정부도 잘하고 있고 정당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비전을 잘 말하고 있다. 반면에 국진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단은 6.0% 더불어민주당이 일단은 그 지지율이 오른 것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께서 열심히 좀 뭐 하고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시고 이래서 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라 광주에서 6.7%가 떨어졌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민심은 이렇지 않은데 이게 왜 떨어졌나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워낙 숫자가 적잖아요. 일단 지지하는 기본 자체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윤석열 왜 못 쳐내냐. 그럴 수도 있죠. 호남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따가 그 이야기를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소득 등의 논쟁이 있어가지고 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못하냐는 그런 의사표현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숫자로 보면 되게 미미한 부분이라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 코어는 국민의 취임의 지지율이 TK에서 폭등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TK만 고립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부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같은 영남권으로서 뭔가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 취임이 예를 들면 주호영은 가덕도 반대하고 김종인은 가서 가덕도 찬성하고 이런 논리로 가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TK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역대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야 왜 그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를 밀양에다 못 짓고 가덕도에 짓냐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TK만 결집을 하는 상황에 오히려 다른 지역 지지율들은 민주당 쪽이 쭉 올라가는 이 형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싶냐면은 이 보궐선거를 끝나고 나서 대선, 지선, 그 다음에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정말로 물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이슈에서 우리가 총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침,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냥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짐을 밀어주고 있는 상태. 그럴수록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중도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반대로 민주당 쪽으로 직결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쨌건 서울에서 국민의 취임이 5% 이상 떨어지고 민주당이 6% 이상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울과 부산인데 지금 서울에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이고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을 떠나서 박영선 후보를 그러니까 박영선 우상호 뭐 두 분이 뭐 누구 하나 뭐랄 것 없이 아까운 분들인데 일단 박영선 후보를 그 양자 대결에 대입하면은 거의 다 이기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약간의 그 분란은 있었지만 또 선거 때 되면 특유의 그 결집력으로 서울은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그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여론을 아까 푸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신경 쓰기보다는 선거가 임박한 지역 그곳에서의 그 지지율 변화나 그 정당 지지율이 실은 전국에 대한 좀 더 자세히 바라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보도도 나오고 정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여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그 두 군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고무적인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것 논리 중에 하나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 쪽에 잘 나온 여론조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응답일 경우 응답률이 낮을 경우가 훨씬 보수 쪽에 샤이보수를 좀 반영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최종 응답한 사람이 1,500명이에요. 1,502명이고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거거든요. 응답률은 4.1%.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여론조사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자동응답 그러니까 자동응답하고 그 유무선을 혼용한 방식인데 무선이 70, 유선이 20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선 전화 면접을 10% 넣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자동응답일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 리얼미터 조사마저도 국민의 지임적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 이따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분석해드릴 법한데 보통 응답률이 한 2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쪽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낄 만한 게 후보가 결정될 시기가 됐고 최소한 저쪽에서는 국민의 지임에서는 4명 그리고 소위 말하면 A조인 안철수 금태섭 이 6명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치 심리도 엄청 떨어져 있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 이런 과정이 이런 흐름으로 가면 왜 이 시점에 여론조사가 중요하냐. 리얼미터마저도 국민의 짐이 엄청 불리하게 나올 뿐더러 소위 말하면 설 밥상 민심인데 물론 올해는 이제 뭐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만들 민심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추세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답답하겠어요. 이 정권 후반기인데다가 민주당이 유책 사유로 벌어지는 그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발목 잡기만 시전하다가 결국에는 또 꼬꾸라드는 느낌이 드는 저쪽 분들 투표장 안 나오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다행인 게 설 명절 전에 어쨌든 이동은 최소화되고 그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겠지만 이런 실은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서울에서 뭐뭐 한대더라, 부산은 뭐뭐 한대더라 이렇게 우리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토대로서는 여론조사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혹 친척들을 만나서 나와 정책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치. 우리가 지지를 얻고 있다. 너 생각과 달리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데? 논거가 됩니다. 그러면 저쪽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성동일 이 저녁 프로그램에서 그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양자 대결, 삼자 대결 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막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리얼미터지만 심지어 리얼미터마저도 국민의 지지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